제가 예상해가지고 만들었던 문제하고 완벽하게 일치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게 학원 강사 같은데 적중했어요. 개 탔죠? 개 탔어요. 이 15-24번하고 완전 똑같아요. 여기 건전지 있죠? 0.5점은 없어요. 기출에서 0.5점 없습니다. 오늘은 물리임용 기출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8월부터는 그동안 무서워서 건들지 못했던 그 기출 문제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는 그 무서움에서 벗어나서 맞닥뜨려야 할 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뭐 그전부터 풀어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특히나 초수분들은 뭔가 기출 문제는 실전 같아서 무서워서 이제 건들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걸 다 안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기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기출은 한 5회독 정도는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기출을 5회독 해야 되는구나 하고 5회독을 막 푸는데 그냥 단순히 5번 푸는 거는 5번 푸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긴 하지만 5번을 푼다 그거 자체만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힘들기만 하죠. 이 기출들을 풀면서 과연 이번에 21학년도 물리 임용은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가 그것들을 이제 예상을 해보고 그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내가 실전 연습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가를 이제 파악을 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 그걸 알려면은 경향 분석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하셔야 돼요. 1월부터 7월까지 공부를 하셨다면 어느 정도 문제를 보는 눈이 생기셨어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랑 여러분들이 1월부터 7월까지 쌓아왔던 조금이나마 되는 그 실력들 있죠. 그 실력들을 합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분석을 어떻게 하는가. 요즘 기출은 어떤 경향성을 띠는가를 저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가장 먼저 요즘 기출의 특징부터 말씀드릴게요. 확실히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적어도 한 13년도, 14년도 그때랑 지금이랑 조금 느낌이 많이 달라요. 왜냐면 출제위원분들도 조금 바뀌었겠고 그리고 중간에 또 막 중등 임용시험에 대한 감사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침이나 유형도 많이 바뀌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트렌드를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낮은 난이도입니다. 난이도가 낮아요. 먼저 말씀드리는데 이건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쉬우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건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잖아요. 오히려 안 좋은 쪽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작년 전국 컷하고 제가 봤던 올해 20학년도 컷만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확연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전에는 이제 일부 지역은 이제 50 몇 점만 맞아도 1차를 합격을 했는데 지금 최하 지역이 아마 충남일 거예요. 제 자료를 아직 안 봤는데 충남인가요? 충남이 63인가 그럴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컷이 전체적으로 올라갔어요. 실력이 올랐다는 거예요? 아니면 문제가 쉬워졌다는 거예요? 둘 다 가능하겠지만 쉬워졌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게 아까 말했지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평가원 입장에서는 그냥 변별도만 확보하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주변 지인들의 점수를 들어보니까 변별도가 어느 정도는 갖춰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올해도 쉽게 나올 것이다. 왜냐면 쉽게 돼도 알아서 변별이 잘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미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렵게 내서 좋을 게 없어요. 그 평가원들 입장에서는 이의 제기만 많아지고 말이죠. 자, 이게 난이도 낮은 게 진짜 안 좋은 게 70점이면 작년 기준으로는 1배수 안쪽이에요. 근데 70점대를 맞아도 고배를 마실 수가 있는 그런 난이도이기 때문에 내 역대급 점수를 맞았더라도 고배를 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느냐? 바로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9월 달부터는 연도별 기출을 풀어서 연도별 기출은 100점을 목표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100점을 목표로 실수하지 않게 100점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고득점은 해야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실수를 최대한 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게 맞다. 이런 경향성에 따라서 두 번째, 이건 요즘 트렌드라기보다는 기출을 보는 이유 중 하나인데 옛날에 썼던 문제를 많이 재활용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기출에 나오는 어떠한 그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그림이 있으면은 이 그림에서 A의 개념을 물어봤다고 칩시다. 이 그림으로 B 개념을 또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문제를 변형해서 B를 물어보는 문제를 만들어서 스터디에다가 이제 뿌리는 거죠.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 얻어 걸릴 수도 있어요. 좀 이따 나올 텐데 그리고 어제 올린 영상에도 나왔을 텐데 얻어 걸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그림이 나오나 평소에는 잘 물어보지 않았던 것들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거는 변형 스터디 같은 거를 진행하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인데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료와 상수를 주어줍니다. 옛날에 문제만 하더라도 적어도 1호년도에 양자 문제가 있어요. 그 양자 문제에 보면은 자기장을 도대체 서술형에서 B로 써야 되는지 B0로 써야 되는지 안 나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명확했다면은 요즘에는 B 벡터는 B0, Z 헷 이런 식으로 B0의 값이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B라고 쓰면 그냥 다 빵점이 되는. 더 나아가서 아예 상수를 뭐 G와 L로 표현해라. 또는 뭐 B와 V와 H와 오메가로 표현해라. 이렇게 딱 줘요.
이제 그러면 그걸 사용해서 답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답을 표현한다? 그러면 그냥 그어버리라고 아마 채점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더라 하더라도 그 주어진 상수를 활용해서 풀어야 되는. 또 하나는 자료를 꼭 주죠. 웬만하면 자료를 줘요. 이 자료를 주는 것도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이따 이제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 이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대충 어디서 먼저 들어서 찾아봤었거든요. 뭐냐면은 18년도 7월쯤에 감사원에서 이제 공개한 공립교원 임용시험 관리 실태에 대한 그 감사 보고서가 올라왔었어요. 공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열어보니까 그거 쭉 읽어보면은 그 재채점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담겨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교수님들이 출제 내시고 퇴소를 하시죠? 퇴소를 하고 채점할 때 안 오세요. 채점 그 루브릭만 제공을 해주시고 안 오세요. 근데 문제를 학생들이 풀어보니까 답이 엄청 여러 가지고, 근데 채점하는 사람은 채점 위원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루브릭을 보니까 답이 이걸로만 되어 있는데 내가 풀어보니까 이게 맞거든. 그래서 교수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근데 교수님들이 좀 바빠요. 전화를 안 받거나 이제 부재중 전화 남겨놓고 뭐 그때까지 뭐 퇴근을 뭐 못하거나 아니면 재채점을 하거나 이런 불상사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루브릭에 대한 그 객관도 확보가 굉장히 조금 중요해지겠다라는 그런 예상이 됐어요. 그 문서를 읽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교육학이나 이제 전공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답을 객관적으로 낼 수 있도록 거의 뭐 객관식에 가까울 정도로 또는 기평에 가까울 정도 난이도로 이제 설정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서 변형 문제 스터디 같은 데서도 꼭 어떤 상수로 꾸려라 이런 식으로 꼭 내고 자료도 무조건 넣었거든요. 와, 근데 시험장 갔는데 진짜 상수 엄청 나오고 자료도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료를 활용해서 풀 수 있게 연습을 한 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인 게 자료를 준다는 거는 우리에게 암기거리를 조금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학부 수준의 그 이상을 물어볼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학부 내용이 아니더라도 자료를 주고 해석하고 이걸 이용해서 풀어라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풀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더라도. 이 낌새는 사실 올해가 아니라 작년 19학년도 시험부터 벌써 낌새가 왔었어요. 그에 맞춰서 적절히 준비를 한 거죠. 근데 올해 자료가 더 늘었죠? 내년에도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상수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힌트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문제를 풀지 모르겠는데 주어진 상수를 보니까 이렇게 푸는 것 같아서 풀 수도 있어요. 저 실제로 그렇게 풀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어떤 문제는 상수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작년 문제를 한번 리뷰를 해볼 건데 방금 제가 강조했던 세 가지의 초점을 맞춰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진짜 그랬는지 내년에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 알았죠? 자, 작년 문제를 기준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처음 문제 보면은 약한 문제 가장 먼저 나왔는데 이거 굉장히 익숙하죠? 운동량 문제고 5년 동안 운동량이 안 나와가지고 나올 것 같았어요. 나올 것 같았는데 맞췄죠? 근데 뭐 큰 의미는 없는 그런 문제였어요. 많이 쉬웠기 때문에. 많이 봤죠, 이런 거? 그냥 풀면 되는 문제였고요.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요.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쉽게 풀고 넘어갈 수 있는 거. 18년도 그 임용 2번 문제가 완전 최강이었죠. 또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하셔야 돼요. 다음 3번 문제인데 보시면은 이것도 많이 봤어요. 어디서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봤죠. 측정의 문제인데 이제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풀이법이 조금 신기해요.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 전기장을 줬어요. 또는 이런 거 이제 뭐 Q를 주거나 아니면은 시그마를 주거나 전기장을 줘가지고 뭐 다른 건 뭐 전기 용량이나 그런 거를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나왔어요? V를 주고 거꾸로 우리가 평소에 구하려고 하는 거랑 거꾸로 구하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림은 많이 봤는데 뭔가 푸는 거는 뭔가 되게 안 익숙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림을 여러 가지로 바꿔서 하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 제가 예상해가지고 이제 만들었던 문제하고 완벽하게 일치를 합니다. 완벽하게? 또 일치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게 학원 강사 같은데 적중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리피스 연습 문제에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리피스 전공 문제가 임용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좀 안 맞죠. 그렇죠? 임용 스타일은 되게 친절한데 우리 그리피스 님이 만든 전공 제공 굉장히 불친절하시죠? 상수도 안 주시고 뭘 구하라고 하는 건지도 가끔 잘 모르겠고. 근데 그럴 때 이 문제를 임용이 된다면 어떻게 나올까 하면서 예상해서 만든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변형 스터디의 중요성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연습했으면은 뭐 3번 정도야 그냥 풀 수 있죠. 조금 익숙하지 않아도 말이죠. 개 탔죠? 개 탔어요. 자, 다음 4번도 난이도가 되게 쉬웠다는 증거 중에 하나죠. 이거 뭐 예제 문제예요. 여기 보면은 쉽죠? 하지만 상수 표시 이런 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베타랑 이제 KB 이렇게 나와 있죠.
보통 이제 전공책에 따라서 KB 말고 그냥 K라고 쓰는 책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걸로 연습하시다가는 버릇적으로 K만 써서 이 시험 문제를 틀려버리는 불상사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주의하면서 하셔야 돼요. 다음. 자, 8번. 바로 8번인데, 자, 이 문제도 굉장히 익숙하죠? 엄청 익숙해요. 근데 평소의 문제랑 좀 달라요. 자, 뭐가 다르냐면은, 일단 익숙한 문제부터 볼게요. 자, 이거 퍼펙트 물리에서 두 개 가져왔고, 기출에서도 나왔어요. 그쵸? 기출에서도 나왔어요. 이 15-24번하고 완전 똑같아요. 여기 건전지 있죠? 여기 건전지 있죠, 여기. 건전지 있고, 그리고 자기력 받아서 움직이니까 자체 유도도 걸리겠고. 그래서, 이거 중첩해가지고 두 개 다 푸는 문제인가 보다. 야, 내가 또, 적중 해가지고 또 연습을 했구나. 제가 이 문제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여기 마지막 줄에, 마찰하고 공기저항 및 자체 유도를 무시한다라고 했어요. 자체 유도. 그러면은, 원래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공식이 이제 F 해가지고, BLI 이렇게 한 다음에, 요 I를 이제 구해야 되니까, I는 이렇게 나오는데, 입실론이 뭐예요? 그래서 여기 집어넣으면은, 여기 제곱 이렇게 붙어가지고 뭐가 돼요? F가 된다. 이게 자체 유도 F인데 요거 무시하라는 소리였어요. 근데 원래는 이거 두 개 다 고려해줘가지고 미분 방정식을 푸는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요 문제가 두 개 다 사용하는 문제인데 지금 요걸 무시하라고 했어요. 이런 문제를 보면은 자체 유도 무시한다고 되어 있어서 문제가 좀 달라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모양들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면은 자, 이게 진짜 어려웠던 양자 문제 중 하나죠. 이렇게 보시면은 자료를 이렇게 주기 시작했죠. 이거 사실 외우고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친절하죠. 왜 그러냐면 이 공식을 외우는 거는 평가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막 여러분들 삼각함수 공식을 막 엄청 어려운 것까지 다 외우려고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외우는 게 좋죠. 이백학 공식 같은 경우는 안 물어보고 그냥 쓰라고 하니까, 안 주고 그냥 쓰라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중요하신 게 이제 자료를 이렇게 줬을 때 이게 언제 거냐면은 19년도 D-5번인데요. 자료를 줬는데 자료를 쓰지 않고도 굉장히 쉽게 풀릴 수 있어요. 이거는 외우고 있으면 그냥 뭐 두 줄 만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줄 만에 풀었는데 아마도 여기서 점수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이제 창린쌤한테는 굉장히 죄송한 소리지만 창린쌤이 이제 자료를 활용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사용하지 않아도 답안 인정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이 좀 다른 게 이 19년도 초수 때 점수를 너무 못 받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다 맞췄는데 점수를 못 받았다는 거는 자료를 쓰지 않아서 점수를 안 줬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료를 써서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겠죠.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인데 신중하게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료를 다 써라. 알았죠? 자료를 안 쓰면 빵점이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합시다. 자, 이제 19년도 같은 경우는 풀이 과정과 각각 구하셔야 해서 구하라는 거 2개, 풀이 과정 2개 이렇게 해서 아마 제가 2점 받았던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다음 A-10번 문제. 자, 이 문제 엄청난 문제죠? 왜냐면 모고 스터디에서 이제 갓해빈 선생님께서 이제 출제를 해주셨었는데 8월 달에 맞췄죠. 그대로 맞춰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편하게 풀었죠. 근데 이거 10번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풀이 과정이 추잡해요. 중간에 봐봐요. 여기서도 상수 노름을 막 하는데 보시면 파이 플러스 이렇게 쓰고 여기 자료에서도 m 아래 첨자로 파이 뮤 들어가고 아래 파이 들어가고 이거 채점할 때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채점할 때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왜냐면 저거 틀리면 다 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있어. 와, 엄청나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풀 때. 저는 자신감이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답안지 옮겨 적을 때 진짜 불안했어요. 다음. 자, 이렇게 똑같죠? 똑같다는 거 표시했고. 다음. 자, 이 문제들은 11번에 보면은 여기서 뭐로 쓰시오, 뭐로 구하시오 이렇게 있죠. 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 점 다 유의를 하시고 보면은 이렇게 자료 다 주죠. 자료를 주는 문제가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다음 B번 바로 가볼게요. 자, 이거는 정확하게 초점거리 이거하고 요거를 부호를 포함하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1점 이거 1점에서 2점이겠죠? 그럼 부호 포함 안 하면은 그냥 빵점이라는 거예요. 0.5점 그런 거 없습니다. 0.5점은 없어요. 기출에서 0.5점 없습니다. 저 소수점 나왔는데요. 그거는 3명이 채점해서 평균 내서 이렇게 소수점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이게 이제 또 킬러 문제라면 킬러 문제일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여기 또 보시면은, 봐봐요. 여기 또 보시면, 이렇게 L하고 G로 표현해라. 이거 L하고 G로 표현 안 하라고 하면은 진짜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상수로 안 풀면 안 되는 문제인데, 이걸로 안 풀잖아요? 그럼 진짜 쉽게 풀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답이 이렇게 나와버려요. 자, 뭐냐면, 자, 여기 총 6이죠, 6. 6L이죠. 6L인데 이거 반 자르면은 3L이죠. 얘네들이 중간에서 만날 텐데, 그러면은 한 이쯤에서, 여기 2L인데 해서 만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왜냐면 스팸 방향의 운동은 등속이니까. 그럼 답을 바로 이렇게 내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내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A라고 G로 표현하래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엄청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역학에 좀 울렁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걸 대부분 좀 못 푸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당황스럽거든요. 앞에 다 씌웠다가 갑자기 이거 생긴 것도 엄청 쉬워 보이는데 이거를 한번 풀어볼게요. 처음에 요거를 바로 써줘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높이를 이제 좌표로 맞춰서 가지고 있죠. 그러면 HB랑 HA를 구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다고 두는 거죠. 이 두 개가 같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HB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세웠어요. L-EGH.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구해야 돼요. 이 풀이를 하다 보면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대충 쓸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두 개가 같다고 푸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로 깔끔하게 답이 이렇게 나와요. 다음 GL. 이거 차원도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지의 공식 있죠? 그런 차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차원 분석까지 완료. 자, 그리고 T0 구하라고 했으니까 T0 그냥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답이 뭐가 나오냐면 3L 오버 G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도 차원 분석. 우리 알고 있는 거 T는 G분의 L이죠. 그래서 맞죠? 모양새가 맞죠? 아, 차원까지 맞구나. 내가 똑바로 계산했구나 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어진 상수를 활용해서 어떻게 계산하면 답을 낼 수 있지?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다음 이거 교류 문제 한동안 안 나왔는데 나왔죠? 이런 식으로 동형 문제 이렇게 하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출을 분석하는 방법은 그동안 안 나온 것도 봐야 되고 자주 나온 것도 봐야 돼요. 그건 다 봐야 되네요. 그렇죠? 불안해서 계속 연습을 했었는데 다행이었죠? 이런 식으로. 요거는 그냥 푸는 문제라서 넘어갈게요. 뭐 이거 창민쌤의 주옥 문제 있는 것도 있고 뭐 스터디 때 누군가 가져온 문제도 있어요. 자, 7번하고 8번을 보면은 이거 다 풀었던 문제죠. 다 익숙해요. 나왔던 게 나와요. 근데 형태를 좀 바꿔서. 하지만 연습을 많이 했다면 무섭지 않게 풀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 또 상수를 줘버렸어요. 상수를 줘서 문제를 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출 열심히 풀었다면 이 문제도 쉽게 풀었어야 돼요. 왜냐면 1626이랑 똑같아요. 유효 포텐셜 에너지 구하라고 하고 원점으로부터 거리 구하라고 하고 이게 뭐 회전 반지를 뭐 똑같은 말이거든요. 다음 거. 자, 이것도 이게 진짜 대표적인 문제인데 상수를 겁나 줬어요.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 B벡터는 B0, Z 이렇게 아예 줘가지고 답을 쓸 때 B0를 쓰도록 했습니다. 이거 그냥 B라고 쓰면은 땡이에요. 이런 식으로. VH. 그냥 V라고 쓰면 틀려요. VH라고 써야 돼요. 알겠죠? 자, 다음. 마지막 두 문제인데.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19년도 임용에서도 나왔던 건데 이제 스몰R을 쓰면 될 것을 우리가 스몰R이 더 친숙하잖아요. 근데 스몰R 말고 이렇게 로우를 써요. 로우를 써서 이거를 틀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당황하니까 그냥 편한 대로 R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변형 스터디 같은 거 아니면 모의고사 스터디 같은 거 하실 때 이런 장난을 좀 많이 치세요. 그 스터디원들 많이 틀리게 이런 장난을 많이 치셔야 연습이 되고 그리고 연도별 기출 스터디 할 때도 이런 거 안 틀리게 좀 조심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11번이 수능 특강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뭐 그냥 풀면 되는데 마지막에 제가 이 엔트로피 차를 조금 헷갈려서 풀이 과정을 적었다가 싹 지우고 풀이 과정을 다시 적었어요. 근데 그 풀이 과정이 또 틀린 거예요. 전에 맞았던 거야. 어떻게요? 그럼 풀이 과정을 다시 지웠다가 다시 써야 되는데 종이 울려버린 거예요. 마지막 검토를 할 때. 그래서 답만 적었거든요. 답만 딱 적었는데 제가 이제 복기를 해본 결과 0.33점 맞았어요. 0.33점 맞았어요. 이 엔트로피에 대해서. 이 엔트로피 이거 있죠? 기체 엔트로피 차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답만 써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절대적으로 풀이 과정 써야 돼요. 0.3점 맞았어요. 이 말이 뭐냐면 2명은 틀렸다고 하고 1명은 맞았다고 해준 거예요. 너무 불안하잖아요. 이거 0.3점 차이로 떨어진 시험이에요. 아시겠죠? 확실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저 이렇게 좀 급하게 기출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사실 뭐 기출 분석은 3개년을 다 봐야 돼요. 근데 제 프레젠테이션 실력도 있고 아직은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유리하지가 않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출 분석을 조금 해나가세요. 뭐 기출 분석 스터디 같은 것까지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기출 5회 돌리면서 그 특징만 캐치를 하시고 그것을 이제 변형 스터디나 이제 모의고사 스터디 같은 데에서 활용하시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시험장 갔는데 내가 예상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희열 진짜 제가 제대로 공부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조금 더 시험장에서의 좀 부스터 역할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최대한 폭넓게 그리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트렌드에 맞춰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은 다음 주에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문제 변형하는 법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